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PYUSD입니다. 최근에 시가총액이 40억 달러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 드러난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또 하나의 기업형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구나 싶은데 최근 석 달 만에 220%가 넘게 폭증했어요. 네, 이건 뭐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마치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하룻밤 사이에 막 신도시가 들어선 그런 느낌이랄까요?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의 배후에 대체 어떤 설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의 판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놀라운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지금 PYUSD 시가총액이 한 38억, 39억 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40억 달러 근접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닌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이게 10억 달러 초반대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규모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성장률에 있거든요. 3개월 만에 220% 이상이라. 네, 이건 시장의 누군가가 혹은 어떤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자금을 그쪽으로 밀어넣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냥 페이팔 사용자가 많아서 저절로 늘어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절대로 아니죠. 그 의도적인 설계의 핵심 동력이 바로 온체인 디파이, 그리고 인센티브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자금이 페이팔 앱 안에 그냥 얌전히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블록체인 위로 말 그대로 대규모 탈출을 감행한 겁니다. 와, 대규모 탈출이요? 네, 그리고 이 탈출을 가능하게 한 일종의 워프게이트가 있었던 거고요. 바로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제공한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지금도 10억 달러 언저리에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기는데요. PYUSD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디파이랑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페이팔 앱에서 쓰는 포인트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 오해를 푸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PYUSD는 페이팔이 직접 발행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발행 주체는 뉴욕 금융당국의 아주 엄격한 규제를 받는 팍소스 트러스트 컴퍼니라는 신탁회사입니다. 아, 팍소스 들어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페이팔이라는 막강한 브랜드 파워에다가 뉴욕 규제라는 제도권의 신뢰,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담보 구조도 우리가 잘 아는 USDC처럼 1PYUSD당 1달러 가치의 현금성 자산을 보관하는 아주 전형적인 신탁형 모델이고요. 네, 투명하게 감사보고서도 다 공개하고요. 처음에는 그냥 페이팔 앱 안에서 결제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용도로 시작했죠. 딱 페이팔 버전 USDC네요. 네, 그랬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이 잘 닦인 신뢰도 높은 자산을 가지고 웹3, 즉 디파이 세계로 진격하는 아주 대단한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 작전의 시작이 바로 스파크랜드 같은 대형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에 PYUSD를 상장시킨 일이었죠. 잠깐만요. 근데 그냥 디파이에 상장한다고 자금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몰리지는 않잖아요. 물론이죠. 이미 뭐 USDT나 USDC 같은 거인들이 자리를 꽉 잡고 있는데 후발주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었을까요? 뭔가 특별한 미끼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미끼가 핵심이었어요. 스파크 같은 프로토콜이 PYUSD 예치자랑 대출자, 양쪽 모두에게 추가 수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자 농사에 재료를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이자 농사요? 네. 예를 들면 PYUSD를 우리에게 맡기면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줄게. 이런 식의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죠. 와, 심지어 스파크랑은 최대 1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파트너십까지 발표하면서 아예 시장의 판돈을 키워버렸어요. 이건 거의 작정하고 돈을 푼 거네요. 페이팔 앱 안에서 거의 0% 이자로 잠자고 있던 자금들이 그 소식을 듣고 디파이로 달려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멀티체인 확장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준 거고요. 아, 다른 체인으로도 갔군요. 네, 처음엔 이더리움에서 시작했지만 곧바로 솔라나, 아비티움 같은 더 빠르고 저렴한 체인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브릿지 기술을 써서요. 맞아요. 여러 체인을 넘나들 수 있게 되면서 PYUSD는 더 이상 하나의 체인에 갇힌 자산이 아니라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유동성이 된 거죠. 기관 투자자들을 겨냥한 움직임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크립토닷컴 같은 곳에서 기관 전용 고수익 상품을 내놨다는 건 이건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거액을 움직이는 고래들까지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가진 PYUSD를 우리를 통해 온체인 머니마켓에 공급하면 우리가 추가 수익을 얹어주겠다. 이런 구조와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자금 유입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진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처음엔 그저 페이팔 앱 안에서 쓰는 안전한 디지털 달러였던 PYUSD가 최근 석 달간 첫째, 디파이와의 연계를 통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둘째, 여러 블록체인을 넘나드는 멀티체인 확장, 네. 그리고 셋째,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는 맞춤형 상품. 이 3단 로켓을 달고 이제는 디파이 생태계에서 레버리지와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재료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이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더 이상 페이팔 포인트가 아니라 디파이의 새로운 고급 연료가 된 거죠. 고급 연료랑. 이제 현상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더 큰 그림을 볼 차례입니다. 네, 이제 시야를 한번 넓혀보죠. PYUSD의 등장은 단순히 강쟁자 하나가 추가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를 바꾸는 어떤 신호탄처럼 보이거든요. 네, 기존에는 그게 크립토 네이티브 진영이랑 전통금융 진영의 대결이었잖아요. 맞아요. 한쪽에는 USDT, USDC를 필두로 한 뭐랄까 크립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력들이 있었고 네네. 다른 한쪽에는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이 예금 토큰 같은 자기들만의 무기를 들고 호시탐탐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었죠. 근데 이 둘 사이의 전쟁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세력, 바로 페이팔 같은 결제 빅테크가 탱크를 몰고 나타난 형국인 거예요. 와, 탱크를 몰고요. 페이팔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수억 명에 달하는 기존 사용자와 가맹점 네트워크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크립토 네이티브 프로젝트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아주 압도적인 인프라니까요. 그렇죠. 페이팔은 이 거대한 웹2 인프라 위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디파이라는 웹3의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붙이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아,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페이팔 앱 하나로 물건을 사고 남은 돈을 PYUSD로 바꿔서 이걸 다시 디파이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모든 과정이 끊김없이 이어지는 거죠. 이건 정말 사용자 경험 UX의 혁명이네요. 맞습니다. 와,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USDT 대 은행의 이파전이 아니라 크립토 네이티브 대 전통금융 대 결제 빅테크, 이 3파전 구도로 완전히 재편됐다고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구도에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PYUSD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예요. 아, 그게 좀 의아해요. 이미 시장을 장악한 USDT나 USDC가 있는데 굳이 PYUSD를 끌어들여서 혜택까지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마치 인기 레스토랑이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는 것과 같아요. 새로운 메뉴요? 네. 첫째, 성장성. 디파이 프로토콜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금, 즉 TVL을 유치해야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PYUSD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빠르게 성장하는 신메뉴인 거죠. 이걸 들여오면 새로운 손님을 끌 수 있으니까요. 아하. 그리고 둘째, 신뢰도. 페이팔이라는 이름이 주는 후광 효과는 기관 투자자나 좀 보수적인 개인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듣고 보니 디파이 프로토콜에게 PYUSD는 일종의 3종 선물 세트 같은 존재군요. 그렇죠. 시장 반응이 좋은 새로운 담보자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 그리고 더 큰 돈을 유치하기 위해 내세울 수 있는 믿음직한 브랜드. 바로 그거죠. 이건 단순히 새로운 자금이 디파이로 들어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종의 포식자가 생태계에 등장한 것과 같습니다. 푸식자라니?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먹고 살던 크립토 네이티브 프로젝트들이 이제 페이팔이라는 수억 명의 사용자를 등에 업은 거인과 경쟁하거나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죠. 디파이 생태계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페이팔이라는 거인이 디파이라는 신대륙에 발을 들이면서 시장의 법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한국 시장,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세 가지 시사점이 눈에 띄네요. 첫 번째는 규제와 정책의 새로운 참고 모델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페이팔 같은 거대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디파이와 연계하는 선례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건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아주 복잡한 숙제를 던져준 셈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만 나오면 은행처럼 강력한 규제를 받는 곳만 발행해야 안전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페이팔 모델은 핀테크나 빅테크는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페이팔 PYUST 모델은 한국의 규제 당국이 앞으로 관련 제도를 설계할 때 반드시 분석하고 참고해야 할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겁니다. 무조건 막을 건지 아니면 특정 조건 하에 길을 열어줄 건지 이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더 실질적인 교훈인 것 같아요. 성장의 핵심은 온체인 인센티브에 있다는 것. 아, 이건 정말 명확하죠. 이번 PYUSD의 사례가 이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자, 이제 쓰세요라고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거죠. 네, 구체적인 당근, 즉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명확한 수익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자금이 움직인 거니까요. 이건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는 주체들에게 정말 뼈아픈 교훈이 될 수 있겠어요. 일단 만들어만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쓰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기술만큼이나 생태계 설계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 어떤 인센티브 구조로 연결해서 사용하게 만들 것인가. 바로 그 치열한 고민이죠. PYUSD는 그 모범 답안 중 하나를 보여준 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PYUSD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추적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저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시가총액이나 디파이 생태계 내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 전체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USDT나 USDC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PYUSD가 어떤 체인에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디파이 유동성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요 경제 지표처럼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겠네요. 네, 이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자산이 아니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의 자산 분석 대시보드에 PYUSD 항목을 추가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하하, 그렇죠. 오늘 정말 중요한 흐름을 짚어본 것 같습니다. 페이팔의 PYUSD가 40억 달러를 향해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를 통해 그 이면에 숨겨진 디파이 인센티브라는 영리한 전략과 결제 빅테크의 참전이 불러온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빅테크 대 은행 대 크립토 네이티브라는 이 세 거인의 싸움이 우리의 금융 미래를 결정하게 되겠네요. 이들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바로 그 결제 앱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디파이와 연동해서 지금의 은행 예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의 돈을 그곳으로 옮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선택이 바로 이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깊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